이제 문제 해결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그리고 가장 파워풀한 거,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저 혼자밖에 사업 안 하는데요. 어떡하죠? 혼자라도 옆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있어요? 친척이 있을 거고, 가족이 있을 거고, 그렇죠? 가족들하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이런 고민, 너 들어봐봐. 내 고민이 맞는지 한번 들어봐봐. 내 말이 객관성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멘토를 받을 수 있어요. 멘토링. 창진원이나 여기 창업카페나 이런 데서 멘토를 신청하시면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나 혼자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사업을 혼자 하시는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그 중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이 가장 파워풀한 툴입니다. 근데 브레인스토밍에는 룰이 있어요. 규율이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만나서 얘기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이제 위아래 관계에 있는 경우, 그냥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 보고 자 이거 해봐, 너 말해봐 하면 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해봤어 니가? 그거 다 안 되는 거야. 윗사람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보통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첫 번째는 저기 보시면 비판을 금지해야 돼.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든 웰컴을 해, 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 좋다 야, 엉뚱하지만 너 진짜 괜찮다, 너 기발하다. 그러면 신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또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 그러면 뭐가 많아지? 아이디어가 양이 많아져요. 그리고 또 자유분방해지죠. 규율이 딱 있으면 야, 너부터 얘기해봐. 그 다음 너. 경직돼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계급장 떼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제일 좋은데 사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나가 있어야 돼. 아이디어 낼 때. 그들끼리의 리그를 자연스럽게. 그래서 구글 같은 사이트를 가보시면요, 구글 뭐 실리콘밸리의 구글 캠퍼스를 가보시면, 회사를 가보시면 뭐 회사 구조 뭐 되게 재밌지만 그 회의실을 딱 가보면 정말 놀라운 게 회의실 크기가 요 정도 할 겁니다. 요거보다 조금 이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조금 큰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에 화려한 벽지가 막 붙어 있어요. 누가 낙서한 것도 막 있고, 그리고 맛있는 과자들과 커피들이 있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책상이 없어요. 회의실인데. 그럼 뭐가 있느냐면 그 공가방 그 의자 같은 건데 공으로 된 의자 아세요? 동그란 거. 그래서 막 던져가지고 앉아가지고 쓰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뭐 그냥 놀이기구, 공 같은 거, 뭐 이렇게 다트 이런 거 있어요. 회의실에. 휴게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회의실이에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오세요.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까까까까거리고 웃고 놀고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야? 노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 도출하는 시간이래요. 그게 자유공감. 구글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사람들한테 자연스러운. 또 하나 놀라운 건 식당 갔을 때 놀랐어요. 식당을 갔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김치가 먹고 싶겠죠. 김치찌개. 그래서 그냥 장난삼아 김치 먹고 싶은데요 얘기를 했더니 그러세요? 이러세요? 여기 한국 식당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놀라운 거는 말 들어보니까 70 몇 개국의 식당을 구글 캠퍼스에 넣어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오잖아요. 엔지니어들이.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주는 거예요. 그 나라. 얼마나 그 생각이 깊어요. 거기 직원들에 대한 생각이. 거기에 또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그 안에서 먹는데요. 전 세계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이다스 IT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영우 대표가 하는 성남에 있는 업체.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하는 친구들은 삼성 다음으로 가고 싶어하는 1위 기업이에요. 이 업체 같은 경우도 맨날 이영우 대표가 하는 얘기가 이분도 사실은 이제 포스코 다니다가 잘렸어요. 잘려서 나와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다시 사업을 해서 성공시킨 게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인데 공학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계산하는 건축 관련 이제 엔지니어 소프트웨어인데 전 세계 마켓 쉐어의 60%를 차지해요. 국내 기술이. 깜짝 놀랐죠? 매출은 지금 한 1,500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분이 이제 강연도 많이 다녀요. 부산에도 많이 오시고 뭐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하여튼 뭐 맨날 강의하시면 자기 회사 소개는 안 하고 인간이 답이다 하고 인간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고 사람을 뭐 이런 얘기만 하세요. 놀라운 건 회사에 갔을 때 놀랍죠. 일단 첫 번째, 지원율, 경쟁률. 예. 이 회사는요, 스카이를 안 뽑습니다. 예. 80%가 지방대 출신들이에요. 직원들이. 예, 놀랍게도. 사람만 보고 뽑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 그때 깜짝 놀래요. 호텔 요리사가 와서 호텔 셰프가 와서 요리를 딱 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래요. 한 끼 식사가 얼마냐면 1인당 35,000원이에요. 점심 한 끼. 직원들한테 주는 식비. 우리 일반 식당 가시고 5,000원도 달달달달 떨면서 주기도 하잖아요.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공부하고 싶은 거에 대해선 다 들어줘요. 자기가 자기 개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은 이러세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와야, 그러기 좋은 사람이 와야 결국은 그 그릇에 담을 게 많아진다. 그릇이 넓은 사람이 다 담은 사람이 와봐야 더 이상 담을 게 없다. 이 사람은 그 그릇 안에 있는 것만 쓰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릇을 계속 비우고 채우고 할 수 있는 넓은 사람,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이 되어 있는 사람을 뽑아야 우리 회사와 오랫동안 갈 수 있다가 이 사람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직원 뽑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똑똑한 애들보다 올바른 사람을 뽑는다. 저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자유분방, 그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확장의 개념이에요. 저 아이디어를 그래 좋아하고 끝나는 거고, 내 아이디어가 좋아 이게 아니라 너 아이디어랑 내 아이디어랑 합치면 좋겠는데, 너 아이디어에 이런 걸 더하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개념. 그래서 네 가지 룰이 반드시 절대 비판하지 말아라. 많이 얘기해라.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확장해라가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방침이에요. 그래서 방식인데 처음에 잘 안 되면 이런 거 도입하면 좋아요. 처음에 그냥 말해봐 하면 잘 안 되니까 라운드 로빙, 프리필링, 브레인 라이팅 방식인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 많이 써요. 라운드 로빙 방식은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프리필링은 그냥 자유분방하게 얘기해봐 라는 거거든요. 잘 안 돼요 또. 근데 요거는 뭐냐면 브레인 라이팅은 뭐냐면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한번 회사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포스트잇을 하나 딱 한 사람씩 포스트잇을 가져요. 좀 넓은 거로.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를,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써요. 하나를 써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자기 아이디어를 줘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또 나한테 자기가 쓴 아이디어 없겠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 밑에 확장의 아이디어를 써줘요. 그리고 다시 옆에 사람을 또 줘요. 그러면 또 옆에 사람이 오면 하나의 아이디어에 한 번 더 왔겠죠? 그럼 또 거기다 또 제가 써요. 확장을 써줘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옆으로 줘요. 그게 피리필링 머신이에요. 아이디어를 한 사람씩 내고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확장시켜가는 개념.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결과도 빨리 나오고 또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방법은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은 오스본이 만들 때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그분이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 뭐냐? 자, 아이디어를 처음에 막 다양하게 만듭니다. 막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생각의 어떤 이런 뭉쳐져 있잖아요. 우리 트리즈 할 때 참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우주선에 달나라에 갈 때 가서 이제 어떤 뭐 컴퓨터를 치고 하지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일기를 쓰고 쓸 수 있는 펜을 개발을 이제 했거든요. 지금도 팔아요. 인터넷 가면은 파는데 그 펜을 나사에 있는 연구원들이 몇 개월에 열려서 돈을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었겠죠. 몇억 단위를 들어서 펜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면 중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없어도 쓸 수 있는 펜. 근데 그 펜을 딱 이제 만들어서 나사의 분들이 노벨상감이라고 이제 우주 가서도 쓸 수 있는 펜 이거 아무나 못 만든다 하고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을 때
저 반대편 러시아의 한 소녀가 깔깔깔 웃으면서 답글을 썼어요. 아저씨들 참 바보네. 이거면 될 건데 라고 썼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연필이에요. 아니 연필은 중력이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왜 개발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인들일수록 이 자기 생각에 사고에 엄청나게 깊게 빠질 수가 있어요. 또는 집단지성 이론이라는 게 있죠. 예, 집단 간에 나치즘 이런 거 보면 집단들이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려서 다른 걸 못 보죠. 예,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연구원들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확산이라는 개념이 되게 이것도 되게 유명한 사례다. 인텔에서 이제 인텔 아세요? 인텔이라는 회사가 인텔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이제 CPU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세서 만드는 그 제일 중요한 메인 프로세서를 만드는 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 회사가 인텔인데 오래된 회사예요. 옛날에는 인텔이 반도체에서 1위고 어쨌든 지금도 1위 거의 1위에 국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줄어들었죠 인텔. 그래서 인텔이라는 회사가 뭐 이제 286, 386, 486 뭐 다 아시죠, 그쵸? 가다가 갑자기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 원칩으로 가기에는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안에 이제 엄청난 세계에서 1, 2, 3, 4 하는 그런 교수들이 모여서 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방법을 못 찾겠네. 더 이상 기술의 한계. 그래서 그때 반도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반도체에서는 18개월마다 반도체가 2배, 성능이 2배, 칩 사이즈가 2배 줄어든다는 법칙인데 그게 이제 깨어졌다. 더 이상 그런 기술은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텔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이야기를 듣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전문가, 반도체 전문가도 있지만 그냥 뭐 이런 아이디어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에서 손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트럭 운전사가 왔어요. 이거 컨테이너 트럭 운전사가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아이디어를 맨날 며칠을 내고 있었어. 근데 트럭 운전사가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일화를. 네. 트럭 운전사가 컨테이너 트럭을 보시면 컨테이너 트럭이 하나짜리도 있지만 나눠서 2개짜리 트럭 있는 거 보셨어요? 작게 만든 거. 이 컨테이너 운전사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니 큰 거 하나 더 이상 증거가 안 되면 작은 거 2개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아요? 똑같은 거 2개를 만들면 성능이 2배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노벨상을 받은 박사님이 손을 탁 치면서 정답. 그래서 인텔이 두 번째 듀얼 코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쿼드 코어도 있고 옥타 코어도 있고 뭐 이러죠. 그걸 엄청난 반도체 전문가들이 만든 게 아니라 트럭 운전사가 아이디어를 냈다는 얘기예요. 브레인스토밍이 바로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매너리즘에 빠지면 큰일 나요. 아이디어가.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천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천재가 아니라 저는 마케터들이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 정말 기발하시거든요. 이따가 비디오 몇 폭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재밌는 것들. 그거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마케터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했을까. 네. 그리고 이제 확산이 중요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막 중구난방 이거 근데 우리 무슨 얘기했지? 이래버리면 시간이 낭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한 걸 가지고 이제 모아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끼리 군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군을 나눈 것 중에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선택을 해서 이 중에서 또 군을 나눈 것 중에 합쳐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을 다음 그림에 나오는 이런 과정이에요. 여러 아이디어를 확산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 구분을 해서 모아서 거기서 선택하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 또 그거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또 넓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이디어를 만드는 문제 정의 단계. 그럼 문제가 몇 개일까요? 수없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여러 문제들 그룹핑하고 그 중에 하나 선택.
자,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겠죠?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럼 또 그룹핑하고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을 찾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또 다양하겠죠? 이해되셨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확산과 그룹핑과 선택, 다이버전스. 이렇게 간다. 네. 이게 철학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의 철학이에요. 오스본이 1950년대에 뭐 교수님이셨기도 하고 이분이 그 마케팅을 이제 광고 회사의 회사 사장님이었어. 그분이 이제 만든 룰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정말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 문제 푸는 그 기술 사업화나 어떤 뭐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하는 쪽에서 보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고 있어요. 실제로. 놀랍죠. 그 다음에 툴들은 이제 5i 뭐 이런 몇 가지 툴들이 있는데 요거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네.